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인생은 참 뜻대로 안 되는 일의 연속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라면 참 안 풀린다 싶은 일들은 열이나 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마음을 내려놓는 나름의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럴수록 주변이 아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바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죠.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시어머니는, 내 직장 동료는, 심지어 나라 돌아가는 꼴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바로 나만의 기준 때문에 괴로움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겁니까? 이게 내가 욕심 부리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은 딱 평균 정도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도 최소한은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은, 왜 내 자식은 이런 최소한의 것조차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환자 사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병으로 내원한 중년 주부 A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물만 먹어도 체합니다. 10kg 이상이 빠져서 몸이 헬쑥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손발에는 열이 나서 한겨울에도 깝깝증 때문에 양말을 못 신을 정도입니다. 중학생 아들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공부도 잘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180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이한테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이가 나중에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성적 받아보곤 마음을 다 내려놨죠. 그런데 원장님, 의사 판검사는 못 돼도 그래도 최소한 중간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원은 안 가고 PC방만 다니니 성적도 최하위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식이 의대까지는 바라지 않고 평균 정도로는 공부하길 바란다면은 그건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흔히 말해 남들 다 하는 정도로는 해야 하지는 않느냐, 이게 바로 엄마의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었던 거죠. 그렇죠. 언뜻 보면 엄마가 큰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그저 반에서 중간 정도만 해라는 거죠. 남들 하는 만큼만 해라. 혹은 누구 반만큼만 해라.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나는 욕심도 다 내려놓았는데 너는 그조차도 제대로 못하냐라는 원망과 비난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마음을 다 비운 걸까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은 마음을 다 비웠다고 여깁니다. 엄마는 의대 갈 정도로 1, 2등 해라, 공부 잘해라 하면은 부모 욕심이 되는 거지만 남들 하는 만큼 평균은 해라 라고 말하면 절대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는 해석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떨까요? 엄마는 하위권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발 중간 정도만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바라냐? 엄마가 바라는 건 최소한 아니냐? 이런 식이죠. 그럼 아이는 어떨까요? 엄마의 타는 마음을 아직 모릅니다. 그저 잔소리로 들릴 뿐이죠. 지긋지긋한 잔소리죠. 아이는 아직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절실함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엄마는 자신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말로 아이만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엄마가 자신을 더 압박하면은 아이는 버럭하고 짜증을 내죠. 그래도 더 잔소리를 하면 화를 내다가 부모에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멈추고 자신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많은 걸 바라냐, 나는 딱 네가 평균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 거 아니냐라며 도리어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잔소리조차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라며 끝까지
잔소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이가 우울증으로 빠져서 아예 학교도 안 가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흉기를 들이대고 맞서는 폐륜적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이게 정말 막대먹은 자식이라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집안에서 이런 사달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나는 최소한 남들 다 하는 만큼만 바라는데 그건 욕심도 아닌데 너는 왜 그것조차 못하냐라는 바로 그런 착각 때문인 거죠. 자, 다음은 공황장애 때문에 내원한 결혼 3년차 여성 B씨입니다. 갑자기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숨이 안 쉬어지면서 죽을 것 같은 질식감을 느낍니다. 벌써 응급실만 여러 차례 다녀왔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불안 요인이었습니다. B씨는 그동안 남편한테 계속 짜증을 많이 냈답니다. 일 때문에 바쁜 남편이 좀 더 가정적으로 변해줬으면 하고 바랬기 때문이죠. 남편은 휴일에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어쩌다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잠만 잔답니다. B씨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딱 두 마디밖에는 반응이 없답니다. 그래서 B씨는 짜증을 더 냈더니 하루는 남편이 심하게 화를 냈답니다. 그 이후로 공황 발작이 수시로 반복됐다고 합니다. B씨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씨는 남편에게 지금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남편이 자상하게 대화도 잘하고 주말에는 꼬박꼬박 같이 외식하고 자신과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정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남들도 다 하고 사는 최소한이라는 거죠. 근데 남편은 이런 요구에 버럭 화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젠 B씨는 짜증도 못 내겠고 그렇다고 참고만 살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죠. 해결책이 없다 여겨진 순간 현실에서 멀리 도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심리가 바로 공황장애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B씨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소박한 바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남편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남편 가치관에서는 밖에서 자신이 힘들게 일하고 왔으면 집이라는 곳은 그냥 편히 쉬다가 다시 일하러 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각인이 된 겁니다. 남편한테는 이게 최소한의 기준인 겁니다. 물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내와 대화도 많이 하는 자상한 남편들도 많겠죠. 하지만 B씨 남편은 안 그런 걸 어떡하냐는 거죠. B씨가 나는 최소한으로 바라는 건데 이게 내 욕심이냐? 왜 이것도 못 들어주냐? 라고 하면 가장 고통받는 건 결국 누굴까요? 바로 B씨 자신입니다. 다음은 수업 중에 계속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꾸 들락거려야 하는 강박증인 C군 사례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나 분석을 해보니 성적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C군은 중학교까지 전교 5등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오자 100등을 넘어갔습니다. C군은 아무리 특목고라고 해도 최소한 전교 3, 40등은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중학교 때까지 전교 5등 안에 있었으니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 40등은 해야 한다는 기준인 겁니다. 이게 누구 기준입니까? C군 혼자만의 기준이죠. 근데 C군 역시 내가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전교 3, 40등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욕심이 아니라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정작 집중해야 할 시간에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번 중간고사를 치면 몇 등이나 하게 될까? 최소한 스카이나 한양대 정도는 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이런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 당장 집중을 더 못합니다. 최소한 30등은 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런 생각만 자꾸 하니까 자꾸 소변만 마렵고 악순환만 반복됩니다. 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꾸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라고만 하니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중학교까지 전교 1, 2등 했다고 고등학교에서도 꼭 잘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내가 명문대 나왔다고 그 뒤로 내 삶은 탄탄대로만 펼쳐져야 한다는 마음도 사실은 매우 큰 욕심이고 게으름인 겁니다. 인생이 그 어디에 보장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명색이 명문대 출신인데 이런 중소기업을 왜 들어가? 내가 명색이 사법고시 준비하던 사람인데 7급 공무원 시험을 어떻게 봐? 최소한 나는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건데. 이런 태도가 결국 자신을 화병과 우울증, 불안증 속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지금의 고통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뀌지 않는 아들과 남편과 내 성적 원망만 해봐야 그 대상들은 꿈쩍도 하질 않습니다. 결국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라면서 나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데 라는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 아닌데가 아니라 바로 지독한 내 욕심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A씨 아들은 아예 학교도 다니지 않겠다는 아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부모님 중에는 제발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아내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해서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내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B씨 남편은 입장 바꿔놓고 보면 최소한 얼마나 좋은 남편감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이건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라며 상대에게 더 많은 요구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게 내 욕심이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진짜 마음 내려놓기가 가능해지고 그간의 갈등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B씨는 자꾸 남편한테만 목매면 서로 더 괴롭습니다. 각자가 즐거운 것을 하면 됩니다. 남편이 못하는 걸 자꾸 최소한 이 정도는 해달라고 하면 결국 부부관계는 더 파탄이 납니다. B씨는 취미로 미싱을 배우고 싶었답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니 취미로 미싱을 해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미싱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깨 통증을 달고 살지만 그래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비교하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다 내 남편 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논어에 이르기를 물이 깊으면 옷을 벗고 건너고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건너야 할 인생의 강물의 깊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됐으면 하는 건 전부 나만의 기준이고 내 욕심인 겁니다. 물이 얕으면 그냥 바지춤만 걷고 물이 깊으면 웃옷까지 벗든지 다 젖을 각오를 하고 건너야겠죠. 왜 강물이 이리 불어났냐? 최소한 이 정도만 돼야지 라고 해본들 내 고통만 자꾸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런 것도 없고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저 의로움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바로 나만의 기준이자 아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고통에서 보다 슬기롭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